네,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오늘 직장 내 성희롱이 주제인데 아마 또 청취자분들도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단문 네.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0945로 지금부터 문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관련 얘기한 후에 혹은 중간에 이 관련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직장 내 성희롱. 이 성희롱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건 근로기준법이 아니고요.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에요. 사실 줄여서 남녀 고용 평등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정하고 있는 거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업무 관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이나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사실 여기서 이제 성적 언동 등은 단 1회여도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고요. 네. 더더군다나 이제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불특정인을 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그걸 듣는 사람이 혐오감을 느끼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고 하면 네, 성희롱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네. 코로나 한창 심할 때 사례 네. 중에 하나 중에 확진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관련 문제 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거는 약간 이 성희롱 쪽 이게 여성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나 남성을 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 이쪽은 아니더라도 약간 그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행 이 되겠죠.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도 그 가해자였던 분이 나는 누구를 특정해서 말하지 않았다 이런 항변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더라도 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더라도 이 듣는 사람, 상대방, 그 청자가 어떤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면 해당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 가해자분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정상 참작이 되나요?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가해자로 지목되면 100% 하게 돼 있죠. 전혀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하지만 죄송하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건데요. 근데 이게 성희롱을 판단할 때 가해자의 의도는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아하. 네, 특히나 이게 직장 내 성희롱의 이제 성립 요건은 아까도 이제 강조해서 드렸지만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면 일단은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 가해자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상 참작이 안 되죠. 네. 그 또 흔히 하는 얘기 중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딸 같아서 그랬어, 아들 같아서 그랬어. 이런 것도 당연히 참작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말씀은 도리어 더 가중처벌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가중처벌 사항이다. 네, 딸이고 아들이면 그러지 말아야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참 말도 안 되는 말들이 항상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상당히 최근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이 성인지 감수성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라고 봐야 하나요? 네, 이게 이제 워낙 언론에서 이제 많이 이 단어가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단어들은 되게 낯설지가 않으세요, 다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명확하게 다들 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은 합의된 정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거는 이제 대법원 판례 통해서 알려지게 됐는데 이거에 대한 대체적인 의미는 성별 간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의 유불리함과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해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의미는 좋지만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니까 그 성희롱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성보다는 약간 감성으로 판단해야 되나? 이런 이 오해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인지 감수성은 이 피해자의 감정을 중시하거나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희롱에 있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때
보니까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라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네, 성인지 감수성만큼이나 또 많이 나오는 용어가 피해자다움인데 그렇죠. 이 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말라 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다들 한 번씩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게 뭐냐면, 왜 그때 바로 신고 안 했어요? 네. 그러면은 가해자한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던가 사죄를 요구하시거나 인연을 끊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응. 네. 그러면 피해자는 왜 똑같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왜 일상생활을 하고 있죠?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과 그런 그걸 판단 요소로 삼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재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피해자들은 두려우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현실 생활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2차 피해가 있는 걸 너무나 다들 두려워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관계를 그냥 계속 유지하시거나 일상생활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성적인 이런 거에서 피해자 다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섣불리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요. 네. 피해자 진술만으로 성희롱으로 인정하는 거는 이거 말이 되냐? 좀 문제 아니냐? 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와요. 예. 이제 뭐 다른 사건들에서는 카톡이나 녹취 파일들이 많이 등장해서 이제 증거 자료로 삼을 수 있는데 네네. 특히나 뭐 이런 언어적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바로 녹취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성희롱에 대한 거나 성폭력은 공개된 장소에서 잘 행해지지 않죠. 은밀한 게 둘이만 있을 때 많이 행해지잖아요. 예. 네, 만약에 공개된 장소가 있으면 너무나 목격자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성희롱으로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는요, 그 피해자가 가장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입증까지 요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요구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라서 진술이 직접 증거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인정되는 겁니다. 예. 네. 뭐 반대 입장에서 보자면 좀 억울한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방지 같은 것들도 마련이 돼 있나요? 사실 뭐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무고를 당하신 분들이 본인이 이제 그걸 밝혀야 되는 것만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어떻게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아직 없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무고를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의 진술이나 이런 걸 확보하게 되어서 좀 그 피해자의 일관성이나 조금 이제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꾸며낸 이야기들의 허점을 이제 밝혀내는 상황에서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직권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어떤 내용들인가요? 사실 이제 이 회사가 조금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혀서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성희롱 사실이 있었던 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그러니까 피해자가 근무 부수 변경 요청을 했는데도요. 그러니까 회사가 바로 조치하지 않고 뭐 좀 뜸을 들이는 바람에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빈번한 접촉을 상당 기간 방치했다. 네, 이것 때문에 실제 일이 더 불거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또 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등이 있어서 2차 가해 등의 행위를 적발하고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위반을 사법 처리하고 또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뭐 회사나 이런 곳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먼저는 이제 회사에 이제 즉시 알리시면 돼요. 이제 회사는 법에서 우리는 회사가 그 신고나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가 신고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걸 별다른 조치를 안 하고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거랑 좀 다른 내용인가요? 이제 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경찰에 해서 성폭력 특별법 이제 그로 처벌받게 하는 이제 경우가 다르거든요. 두 개가 물론 동시에 진행되기도 하나요?
그렇죠. 예. 조금 더 수위가 높다고 하면 결국에는 성폭력법이 더 세기 때문에 더 예. 처벌 수위가 강하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해서 이 사람을 어쨌든 가해자를 회사에서 징계를 있게 만들거나 조금 더 깨우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회사 내규야 회사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런 성희롱 문제를 다루는 거에 대해서 뭔가 합의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공통되는 것들이?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녀 고용평등법에 너무나 잘 정의가 돼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제 성희롱에 대한 문제 인식을 오랫동안 이제 축적해 왔잖아요. 예. 노동부에서 이제 성희롱 예방 대응 매뉴얼까지 이제 발간한 상태라서 뭐 회사 담당자분들도 그거 다 첨부하시고 다 숙지를 하고 계세요. 다 매뉴얼이 잘 돼 있군요. 있는 절차들이 잘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야기 나눠보고요. 네. 이어서 청취자분들 상담도 이어갈 텐데 예. 그 전에 저희 청취자 퀴즈 한번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최근에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두 글자 퀴즈인데요. 국가 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무엇일까요? 1번 사면, 2번 라면, 3번 냉면, 4번 당신은 오늘 더 똑똑해집니다. 슬라고시와 함께 라면입니다. 우리 노무사님 힌트 혹시 하나 가능할까요? 너무 다른 보기들이 너무나 재미있는 보기들라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보기가 좀 너의 죄를 우습습니까? 사하노라 뭐 이런 거죠 개념이. 내 죄를 사하노라. 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퀴즈 그 청취자분들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1337님께서요. 회사 팩스로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이라고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 꼭 이런 업체들에게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물어보십니다. 아니에요. 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제 이런 광고성 팩스들에 대해서 조금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예. 굳이 이제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법정 교육은 회사 내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회사 내에서 사내 강사를 지정을 해서 실시를 하면 되고요. 그게 어려우시다고 하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관할지청에 지정되어 있는 담당 전문 노무사들을 무료로 배정해줘서 무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꼭 팩스에 있는 회사로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연락하셔서 이제 오셔서 이제 강의하면 강의 조금 하고 보험이나 다른 걸로 많이 소개하는 이제 그걸로 연결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런 성희롱 예방 교육이 지금 뭐 연간 몇 회 이런 식으로 규정이 다 돼 있나요? 네네,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1회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1회 실시할 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도록 돼 있고, 구체적으로 교육에 들어가야 될 주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런 거 상관없습니까? 그렇죠. 예, 상관없고요. 대신에 이제 근로자들만 받아야 되는 줄 아시는데 이거는 모든 임직원이 받아야 되시는 모든 임직원. 예, 대표님부터 회사에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이 대상이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8219님께서는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할 수 있는 뭐 유효 기간이 따로 있나요? 10년 정도 전 일도 가능한가요? 가해자는 잊고 있어도 피해자는 늘 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죠. 유효 소멸시효에 대해서 별도로 정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거기에 대한 기억력이 조금 없어지게 돼 있죠. 기억력이 조금 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네. 좀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이런 문제에서도 혹시 나 술 마셔서 그랬어 이거 통합니까? 안 통하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치 핑계를 대면서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가중처벌 당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이제 뭐 판단을 내리거나 이럴 때도 요즘에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도 그다음에 자기가 술에 취했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뭐 아들 같아서 이거는 전혀 고려 요소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직장에서 음주로 인해서 그 행위를 용인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 정답이었듯이 술만 먹으면 그걸
면제해주는 그 잘못된 행위를 면제해주는 그 관습이 자리 박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특히나 이제 직장 내에서는 그걸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 뭐 정말 뭐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가끔씩 지금도 보면은 뭐 술 마셔서 그랬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는 듯한 기사들도 저희가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문제가 이제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성폭력이나 이쪽에는 결국에는 이제 재판으로 성폭력 그 위반 특례법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법에서 이제 그게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 여론이나 우리 직장인들의 여론은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